오늘 본 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설립 추진하고 있는 국립철도박물관 후보지 선정에 대하여 충청북도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련하여 또한 충청북도 기금 운영에 대하여 충청북도 교육청 신규 교사 배치 여건에 대하여 우리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혈세를 지키기 위해 도정 질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립철도박물관 후보지 선정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조병옥 균형건설국장은 답변서보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잠실에서 들어드자. 뭘로 하신 거예요? 충청북도 도민이 들어가서 생방송. 네,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먼저 국립철도박물관 후보지 선정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오송 한 곳을 추천했죠? 네, 그렇습니다. 2014년 10월 그 당시 오송을 추천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후보지 추천 조건으로 5가지를 제시했는데 그 중에서 정량적인 부분이 인구, 배후 도시의 인구 부분하고 그 다음에 부지 면적 2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인구를 기준으로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의 그 추천 이유를 들어보니까 첫 번째는 국토교통부에서 보내준 후보지 추천의 최소한의 요건으로 광역 지자체별 한 곳만 추천해달라고 하고 또 인접 지자체 배후 인구 100만 명 이상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입지 전제 조건의 최소 조건으로 달아서 이것을 균형건설국에서 따져보니까 만족하는 도시가 오송밖에 없더라. 그래서 추천했다.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우리 도의 시야가 얼마나 좁은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과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던 강원도와 충북, 전남의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강원도는 2014년 9월 26일 국토부에 공문을 접수하고 국립철도박물관 후보지 선정 계획을 도내 각 지자체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10월 15일 춘천, 원주, 태백, 철원 등 4개 시군의 유치 계획서를 받아서 국토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전라남도도 비슷한 절차를 거쳐서 나주와 곡성 2곳을, 경상북도도 포항, 청도 유치신청서를 복수로 선정해가지고 국토부에 접수시켰습니다. 강원도에 제가 잘 아는 도의원이 있어서 그 도움을 받아서 자료를 좀 받아봤더니 강원도에서는 지역 소외감에 들지 않도록 신청을 원하는 도내의 모든 지자체를 참여시키자. 또한 다른 시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보를 제대로 수집해서 대응하라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물론 시도마다 행정을 처리하는 방법에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같은 경우는 5가지의 그 추천 조건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시군별 검토를 거쳐서 그 중에서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된 오송을 추천하게 된 거고요. 제천 같은 경우도 인구가 충주, 단양, 문경, 영월, 원주까지 배후 도시를 합쳐서 한 81만 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00만 명에 미달이 됐었고, 물론 이제 제천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철도 관련 시설 이런 게 많다는 거는 저도 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전라남도, 경상북도가 공문에 한글을 못 읽어서 그렇게 원하는 지자체 신청을 다 받아준 게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국토교통부에 확인해 보니까 지자체별로 한 곳을 추천해 달라고 하는 것은 꼭 지켜야 될 의무조항이 아니다. 다만 참고사항 정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자료 제가 조금 있다가 공개합니다. 그리고 각 시도에서 추천한 지자체를 웬만하면 모두 다 받아줬다고 합니다. 국토부에서는. 다른 시도의 움직임을 전혀 일단 파악하지 않았어요.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 내부에서만 좀 고민을 했고 국토부하고도 전혀 소통이 안 됐습니다. 국토부에 우리 그때 당시에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국토부의 관계자한테 우리 2군데 줘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본 사람이 없었어요. 그것도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우리들 변명이 조금 궁색하죠. 그래서 제가 인구 가지고만 말씀하시니까 저도 인구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원주시의 시의원님이 저한테 주신 자료입니다. 원주시의 신청 배경을 자료로 받았더니 원주시는 인접지자체 배후 인구 100만 이상의 조건에다가 경기도와 수도권을 넣어가지고 1000만 명의 인구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1000만 명. 제천에서 불과 15분 거리에 떨어진 도시가 1000만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제천이야말로 충주, 원주, 이천, 영월, 평창, 단양, 문경 이쪽으로 얘기하면 우리도 1000만 명의 배후 인구 도시가 있지요. 충청북도에서 조금만 더 넓게 봤다면 판단 제대로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제천 시민이 분통이 터지고 억울하고 잠을 못 이루는 겁니다. 정무적인 판단도 했어야죠. 물론 그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판단할 수 있지요. 예, 국토부에서 한 곳을 추천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또 그 선정 기준에 따라서 추천을 한 겁니다. 물론 시군의 의견 수렴 과정이나 그런 거를 조금 소홀히 한 부분은 있지만은 행정 절차나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따지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러 다방면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이 좀 소홀했던 건 사실입니다. 의견 수렴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을 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조금 더 들어보세요. 철도 역사를 상징하는 철도 화물열차의 착발역이 제천에 있습니다. 거기 5가지의 지자체가 내세울 수 있는 접근성이나 또 지자체가 유리할 수 있는 조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도 관사천, 동양 최대 조차장도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이미 10년 전 통계에 우리 제천역은 연간 이용객 수가 120만을 넘어섰습니다. 하루에 3,400명씩 이동하고 있어요. 다른 지역이 철도의 꿈을 못 꿀 때 우리는 1941년도에 중앙선 개통했어요. 이게 충청북도에 아무도 안 열릴 때 열렸습니다. 1955년도에 충북선 열차가 왔다 갔다 했어요.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제천을 대표하는 철도의 요지입니다. 우리 철도를 이용해가지고 석탄하고 시멘트를 실어 날랐어요. 그래서 조국의 근대화가 있는 거예요. 제천의 철도 역사를 빼면 조국의 근대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제천은 철도의 역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충청북도 균형건설국에서 놓쳤어요. 중앙선, 영동선, 태백선, 충북선, 거기다가 충북 내륙 순환열차, 정선 아리랑 열차까지 6개의 노선이 겹치는 전국적인 구간이 없어요. 근시안적인 판단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 우리 제천은 공모서리조차 내지 못한 이런 억울함을 당했어요. 어떻게 원주보다 우리가 못하고 군산보다 못합니까? 어떻게 곡성하고 나주하고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국장님, 지금 제 얘기 좀 들어보니까 이해는 좀 가시죠? 네, 물론 그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제천에 뭐 철도 노선이 중앙선, 태백선, 충북선을 비롯해서 3개 노선이 있고 또 철도역도 7개나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조차장, 그 다음에 지금 폐선로도 2군데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잘 파악하고 그리고 다 계시네요.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고 철도교통의 요충지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 물론 그 당시에 국장님이 군영건설 국장님이 아니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제천이, 이런 조건을 가진 제천이 공직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최소한의 여건의 후보지도 신청도 못 해봤어요. 지금 제천 시민들 부글부글합니다. 도의원 사퇴하라 그래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 뭐하러 도의원 뽑아놨냐고. 이런 이 제천 지역 홀대로 나오는 거예요. 북부 지역 홀대로는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거는 우리 그때 당시에 균형건설공에서 조금만 시야를 넓게 보고 판단했으면 적어도 이런 조건까지 안 온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사님 입장에서도 좀 생각했어야 되고 타 시도의 움직임도 검토하면서 처리했어야 된다. 이거는 정무적인 판단이 정말 제로배 제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무리 균형 건성을 외쳐도 충청북도 균형 발전 생각 안 하는 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뭐 홀대라고까지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정무적인 판단을 조금 소홀히 했다는 거, 그런 부분을 좀 인정을 합니다만 홀대를 했다는 말씀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황상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다른 시도처럼 정무적인 판단은 좀 했었어야죠. 그 부분은 저도 뭐 의견을 충분히 좀 수렴을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은 지금. 자, 여기서부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같이 가슴을 열고 얘기해 주시고 고민해 주세요. 지금부터.
그래, 한번 돌아보고 아까 안 한다니까. 어차피 국토교통부 철도 정책과장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우리는 여기 4시 출발요. 예. 한 군데 안 하겠는데 두 군데 신청은 돼 있고 네 군데 신청은 돼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한편으로 보면 충북도가 뭐 책임질 문제이긴 하지만 시군 의견주의도 아는 상태에서 충북도가 좀 난감할 것 같고 그래서 추가로 한다면 보낸다면 일단 받는 거야 뭐 우리가 보내는 거야 어떻게 맡겨야 되냐 그렇게 의견 정리가 됐습니다. 저는 이제 충북도도 저도 몰랐는데 충북도에서 의견주의를 안 했더라고요. 안 했습니다, 확실히.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법은 없는데 그러다 보면 제천시로서는 또 이제 그죠. 화가 날 일이고 그러다 보면 제천시로서는 또 이제 화가 날 일. 두 군데 신청한 데도 있고 네 군데 신청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충청북도가 책임질 일이긴 하지만 시군의 조율을 안 한 상태에서 충청북도가 좀 난감할 것 같고 충청북도가 추가로 한다면 보낸다면 일단 받는 거야 뭐 보내는 거야 뭐 어떻게 맞겠습니까? 받아주는 것으로 의견 조율을 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충청북도에서 의견 조율을 안 했더라고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게 해야 된다는 법은 없는데 그렇다 보면 제천시로서는 화가 날 일이고 국토부 담당부처 과장이 조무영 과장이 충청북도에서 올라오면 추가로 받아주는 조건으로 내부 의견 조율했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추가로 다 제천시의 신청을 받아서 제출을 하면은 추가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정리했어. 훌륭하십니다. 저번에 얻어내는 거? 우리 제천 시민들이 우리 지사님하고 국장님에게 바라는 대답이 그겁니다. 적어도 최소한의 경쟁을 한번 시켜달라. 우리 제천 시민들은 지금 균형 발전 때문에 속이 부글부글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다만 저기 좀 속이 풀릴 것 같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자의적으로 판단했고 다른 시도는 정보도 공유하면서 국토부의 의견도 타진하는 등 그런 발빠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좀 반성하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당장 제천시 협조 요청해서 국토부에 국립청도박물관 후보지 추가로 선정해서 올려주시고 제천 시민들 억울함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선정 과정서부터 돌아가는 상황을 본의원에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겠습니다.